지금 이 순간 전국 농협 자재 창고에서 비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문을 넣어도 출고 시점을 장담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가격이 더 오를까봐 미리 사재기하는 농민들까지 생겨났어요. 봄 영농철인데 밭에 깔 비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비닐 대란의 원인이 중동에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국제 유가가 1년 만에 76% 폭등했고 그 충격이 그대로 우리나라 농협 자재 창고까지 날아온 겁니다. 멀칭 비닐 가격만 22% 뛰고 원자재는 65%가 올랐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난리통을 끝낼 수 있는 재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발밑에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길바닥 낙엽으로 만든 필름이 그 까만 비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면 길에 굴러다니는 낙엽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4월 22일 연합뉴스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밭두둑에 씌울 비닐이 없어요? 제목이 다예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농협 자재 판매장에 가보니까요. 생분해 멀칭 필름 재고가 7개 남아 있었어요. 7개. 봄 영농철에요. 담당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주문을 넣어도 출고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필요한 양보다 더 사두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쟁여두는 거예요. 비닐을 사재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비닐이 뭐라고 이 난리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까만 비닐 없이는 사실상 농사가 안 되거든요. 밭에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고추밭이든 마늘밭이든 감자밭이든 까만 비닐이 두둑 위에 길게 깔려 있고 그 사이사이로 작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멀칭 필름입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비닐로 흙을 덮어놓으면 햇빛이 차단되니까 잡초가 못 자랍니다. 동시에 흙 속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서 작물이 마르지 않아요. 농민 입장에서는 잡초 뽑는 노동도 줄고 물 주는 횟수도 줄고 수확량도 늘고 비닐 한 장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쓰기 싫어도 써야 하는 자재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비닐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폴리에틸렌입니다. 우리가 마트 계산대에서 받는 그 비닐봉지, 그것과 똑같은 물질이에요. 다만 농사용으로 좀 더 두껍게, 좀 더 까맣게 만든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게 석유로 만든다는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좁은 바닷길인데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 거리 정도예요. 근데 이 좁은 바닷길 하나로 전 세계 석유 흐름의 5분의 1이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를 내보내는 유일한 출구예요. 올해 2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지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석유 흐름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길이 닫힌 거예요. 그 순간부터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1년 만에 76%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108달러예요. 지금 이 순간도 출렁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농민이랑 무슨 상관이냐? 멀칭 비닐의 원료는 폴리에틸렌입니다. 그 폴리에틸렌은 석유로 만들죠. 따라서 유가가 오르면 석유로 만드는 폴리에틸렌 가격이 오르고 폴리에틸렌 가격이 오르면 멀칭 비닐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올해 폴리에틸렌 가격이 65% 뛰었어요. 그 충격이 그대로 내려와서 멀칭 비닐 가격이 22% 오른 겁니다. 충남 천안의 농민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사 지어봐야 손해다. 비료값도 오르고 트랙터 기름값도 2달 만에 25% 뛰고 거기다 비닐값까지 22% 오르니까요. 씨앗 심고 땀 흘리고 수확해서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농사가 취미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분이 비닐을 안 살 수 있겠어요? 살 수밖에 없죠. 먹고 살려면 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 농식품부가 추경 예산을 1,118억 원 긴급 증액했습니다. 중동 정세 대응이라는 명목으로요. 중동에서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긴급 편성됐어요. 그만큼 우리 농업이 해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호르무즈가 막히니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비닐값이 오르고 비닐값이 오르면 농민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비명은 결국 우리 밥상 물가로 돌아와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정부 예산으로 겨우 틀어막아야 하는 구조예요. 이게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비닐을 안 쓰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닐을 안 깔면 잡초가 올라와서 작물이 햇빛과 양분을 빼앗깁니다. 비가 세게 오면 흙이 쓸려 나가고 가물면 수분이 다 날아가요. 수확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비닐을 안 쓴 밭이랑 쓴 밭이랑 수확량 차이가 2배 가까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닐을 쓰기 싫어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닐을 계속 쓰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됩니다. 비닐을 계속 쓰면 쓸수록 우리 땅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비닐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수확이 끝나면 농민들은 밭에 깔았던 비닐을 걷어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구장 1개 반 크기의 밭에 깔린 비닐을 농민 혼자서 다 걷어내야 해요. 2개월, 6개월 햇빛에 노출된 비닐은 푸석푸석하게 삭아서 잡아당기면 그냥 찢어집니다. 흙에 박힌 부분은 당겨도 끊어져 버려요. 비가 오면 비닐이 흙에 더 단단히 달라붙고요. 결국 어떻게 되냐? 일부는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묻힌 비닐 조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게 부서져요.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통계청과 환경부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거되지 못하고 밭에 그대로 묻히는 비닐이 6만 톤이에요. 6만 톤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코끼리 한 마리 무게가 5톤인데요. 코끼리 12,000마리가 우리나라 밭 어딘가에 묻혀 있는 셈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요. 이 비닐 조각들이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토양 미생물이 죽고 지렁이가 사라집니다. 흙이 시멘트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농민들은 비료를 더 쓰게 되고 비료값은 늘어나고 땅은 더 황폐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채소와 과일이 자라는 그 땅에 코끼리만 2,000마리 무게의 플라스틱이 매년 새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고요. 비닐을 안 쓸 수도 없고 쓰면 땅이 망가지는 구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석유로 만든 비닐 대신 땅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미 시장에 생분해성 필름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 사이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어버리십니다. 한 농민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분해성이라고 했더 샀더니 수확 끝나고 보니까 토양의 70%가 그대로 남아있더라. 다음 해에 로터리 작업을 하니까 비닐 잔여물이 기계에 칭칭 감겨서 작업이 안 되더라. 작물 뿌리에 엉켜서 성장까지 방해한다. 생분해라는 말만 믿었다가 크게 데인 거예요.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PLA 기반 생분해 필름 141일이 지나도 1%도 분해가 안 됩니다. 라벨에는 생분해라고 써 있는데 땅속에서는 그냥 플라스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기 어렵죠. 이미 한번 속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환경 생각해서 종이 빨대를 썼는데 알고 보니 방수 코팅 때문에 오히려 재활용도 안 되고 환경에도 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친환경이라는 말을 믿고 특유의 종이 냄새나 흐물거림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썼는데 뒤통수 맞은 느낌. 농민들이 생분해 필름에서 겪은 게 딱 그 느낌이에요. 이런 상황에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명재욱 교수 연구팀이 등장합니다. 명재욱 교수는 2019년 카이스트에 부임한 뒤로 농촌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는 연구에 몰두해 왔습니다. 버려지는 것들 안에서 쓸모를 찾는 연구였어요. 그렇게 폐기물을 들여다보던 눈이 어느 순간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매년 가을 도시 거리에 산처럼 쌓이다가 트럭에 실려 사라지는 낙엽이었어요. 그 낙엽 안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연구팀이 주목한 건 낙엽 속에 숨어있는 셀룰로스라는 물질이었어요. 셀룰로스는 모든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데요. 나무, 풀, 채소 등 모든 식물은 다 이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아주 잘게 나노 단위로 쪼개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강철보다 5배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초강력 소재가 되거든요. 이게 나노셀룰로스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게다가 100% 식물에서 나온 거라서 자연에서 그대로 분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 비닐을 대체할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보물이 낙엽 안에 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럼 이걸 낙엽에서 어떻게 뽑아냈을까요? 이 과정이 진짜 기발합니다. 2023년 11월 연구팀이 대전 갑천병과 카이스트 캠퍼스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뭘 했는지 아세요? 허리를 숙여 낙엽을 주웠어요. 다 큰 어른들이 양손에 장갑을 끼고 마대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낙엽을 주운 겁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봉사활동하는 학생들로 보였을 거예요.
이들은 제일 먼저 주워온 낙엽을 깨끗하게 씻고 잘게 갈았어요. 그 다음이 진짜 핵심입니다. 원래 낙엽에서 셀룰로스를 빼내야 하는데 보통 이런 작업은 황산 같은 독한 화학약품을 씁니다. 근데 그러면 모순이잖아요. 친환경 소재를 만들겠다고 환경 오염 약품을 쓴다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연구팀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구연산이랑 염화콜린, 그리고 물을 섞은 특수 용액을 만들었어요. 구연산은 레몬에서 나오는 그 신맛 나는 물질이고요. 염화콜린은 우리 몸에 들어있는 비타민 B 계열 영양소예요. 쉽게 말하면 식초랑 영양제랑 물을 섞어서 식물 분해 용액을 만든 셈이에요. 사람이 마셔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순한 재료들로 말이죠. 이 용액에 낙엽을 넣고 100도에서 3시간 동안 천천히 가열하니 낙엽 속 단단한 구조가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셀룰로스를 진짜 나노 크기로 쪼개기 위해 한 단계가 더 필요했습니다. 바로 800W짜리 초음파를 5초씩 끊어서 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엄청나게 강한 진동인데요. 이 진동이 셀룰로스 덩어리를 나노 크기로 잘게 쪼개버립니다. 두부 한 모를 하룻밤 사이에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서 낙엽 100g에서 45g, 거의 절반이 나노 소재로 변신합니다. 길거리 낙엽이 식초 같은 순한 용액과 초음파를 거쳐서 첨단 소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나노 소재가 됐다고 바로 비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필름으로 만드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거든요. 나노 소재를 필름으로 만들려면 유연성이 필요해요. 딱딱하면 밭에 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팀은 폴리비닐 알코올, 줄여서 PVA라는 물질을 섞었습니다. 이건 안경 닦는 극세사 천이나 일부 알약 코팅에도 쓰이는 물질인데 사람한테 안전하고 자연에서 분해되는 소재예요. 이 혼합액을 접시에 붓고 물을 천천히 증발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노 섬유들이 알아서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해요. 짠물을 햇빛에 말리면 소금 결정이 알아서 예쁘게 만들어지듯이요. 그렇게 두께 0.1mm의 균일한 필름이 완성됩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던 낙엽이 마침내 농업용 필름으로 변신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그럼 이게 진짜 비닐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아까 기존 생분해 필름이 141일이 지나도 1%도 안 분해된다고 했는데 그럼 낙엽 필름은 어떨까요? 낙엽 필름은 땅에 묻은 지 115일 만에 34.4%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농사 사이클로 설명해 드릴게요. 봄에 비닐 깔고 가을에 수확하는 한 번의 농사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확이 끝날 때쯤이면 낙엽 필름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흙으로 돌아가 있다는 뜻이에요. 농민이 허리 아파가면서 비닐을 걷어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은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분해되고요. 명재욱 교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존 필름은 분해가 안 되니까 수확 끝나고 반드시 걷어줘야 하는데 낙엽 필름은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다 분해돼서 없어진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5개월 농사를 끝내고 나서 허리 굽혀 비닐 걷고 트럭에 실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는 그 모든 과정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름이 흙으로 돌아가서 도리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심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분해되면서 토양에 독성 물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연구팀이 이 부분도 학술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분해된 토양에서 식물 독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흙 속에 사는 자연 미생물들이 필름을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100% 자연적인 과정이었거든요. 인공적으로 뭔가를 첨가해서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이 원래 하던 일을 더 빠르게 하도록 도운 것뿐이에요. 낙엽이 자기 임무를 다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이 원래 그랬듯이요. 그럼 이 필름, 가격은 어떨까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아무리 성능이 좋고 분해도 잘 되면 뭐합니까? 농민들이 살 수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낙엽 필름 제조 단가를 측정해보니 1제곱미터 0.38달러가 나왔습니다. 기존 폴리에틸렌 비닐은 0.29달러예요. 기존 비닐보다는 약 31% 더 비쌉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 더 비싸네. 비싼데 누가 쓰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비교 대상을 바꿔봐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생분해 필름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제곱미터당 0.72달러에서 0.86달러입니다. 낙엽 필름의 2배예요. 그러니까 낙엽 필름은 기존 비닐보다는 살짝 비싸지만 생분해 필름 중에서는 절반 이하 가격으로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낸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유가가 76% 뛰었잖아요. 폴리에틸렌 비닐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진 않겠죠. 반면에 낙엽 필름의 원료는 뭐예요? 매년 가을 거리에 공짜로 쌓이는 낙엽이에요. 유가가 아무리 올라도 낙엽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중동이 흔들릴수록 낙엽 필름의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31% 비싸도 유가가 계속 오르는 순간 그 차이가 역전됩니다. 지금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 유가 배럴당 108달러거든요. 1년 전보다 76% 오른 가격이에요. 그 역전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역전은 우리나라 농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멀칭 필름 시장이 2025년 기준 64억 9천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이 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2034년에는 115억 달러까지 커집니다. 연평균 6.66%씩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빠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생분해성 쪽으로요. 유럽연합은 이미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했고요. 미국과 일본도 농업용 플라스틱 규제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좋아서 바꾸는 게 아니라 법으로 안 바꾸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빠르게, 가장 싸게,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친환경 비닐을 가진 나라가 이 시장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을 가장 먼저 손에 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카이스트 명재욱 교수팀의 이번 연구가 2026년 2월 세계적 학술지 그린 케미스트리에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학계가 이 기술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좋은 연구 하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농업자재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무기 하나를 손에 쥔 거예요. 매년 거리에 쌓이는 낙엽이 우리 농민의 자산이 되고 우리 식탁의 안전이 되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동이 흔들릴수록 이 낙엽의 가치는 더 빛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비닐 가격이 22% 뛰었고 농민들은 비닐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석유로 만든 비닐 없이는 농사가 안 되는데 그 석유 가격이 중동 전쟁 하나에 76%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닐은 매년 6만 톤씩 우리 땅에 묻혀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있어요. 안 쓸 수도 없고 쓰면 땅이 망가지는 구조. 그런데 카이스트 명재욱 교수 연구팀이 그 막힌 길에서 답을 찾아냈습니다. 매년 거리에 쌓이다가 트럭에 실려 사라지던 낙엽에서 말이죠. 115일 만에 흙으로 돌아가고 자외선을 100% 차단하고 수분은 기존 비닐만큼 잡아주는 필름. 그것도 식초 같은 순한 용액과 초음파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라고 발로 차던 낙엽에서 석유 비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카이스트 연구팀이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실험실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낙엽 필름이 진짜 우리 농민들 손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부가 보조금을 더 늘려야 할까요? 기업이 대량 생산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 데인 농민들의 마음을 먼저 돌려야 할까요? 중동이 흔들릴수록 우리 발밑에 낙엽이 더 값어치 있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니 길에 굴러다니는 낙엽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